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진구입니다. 날씨 추운데 아침 일찍 서두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계신데 그죠? 요즘 며칠 좀 추웠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죠? 근데 그 계절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어떤 태도는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계절을 맞이하는 태도. 뭐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도 당연히 그런 거고, 또 3월이 되면 들녘에 꽃도 필 겁니다. 그 꽃을 맞이할 준비도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뭐 TV만 틀면 아니면 뭐 테레비만 열면 로봇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죠. 이 세월이 어디로 갈지, 앞으로 세계가 어디로 갈지 겁도 나고 사실은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오늘 입구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아메이 사업의 어떤 수단을 잡으시고 이 멋진 기회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강의하는 주제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너치앤볼 두원 과정을 공부하셨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7번째부터 12단계까지 12번까지 진행을 할 텐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너치앤볼 두원은 사업 시작하기부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여기까지 배우셨죠? 기억 안 난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한 주 전에 배우셨어요. 그다음 오늘 할 거는 지속적인 후원, 사업 키우기, 시스템과 사업 보조자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균형, 의사소통 방법, 또 자세와 자기 이미지 관리, 요까지 12가지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나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잠시 좀 드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뭐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강의 내용보다 그게 사실은 더 궁금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한 장으로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도 아메이 사업을 지금 한 지가 27년, 만 27년이 지나고 28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꽤 오래됐죠.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20몇 년을 해? 밖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이곳에 오시면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한마디로 이게 직업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근 3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보이죠? 안 그래 보입니까? 네.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날 때 직업은 이제 감사표 하나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현대패밀리 명대기차 아파트 주민을 통해서 뭐 관리사무소장 김진구 이름 적혀 있어요. 저하고는 지금 전혀 관계가 매치가 잘 안 되는 직업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30 전에 무슨 직업을 했었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 졸업하고 일반 기업체 생활을 하다가 뭔가 포부가 너무 커가지고 내 사업이 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사를 시작을 했었고, 뭐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죠. 그죠? 그리고 선택했던 직업, 마지못해서 선택했던 직업,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직업이 이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던 차에 잊고 지냈던 아메이가 제가 정말 신뢰했던 친구를 통해 다시 오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런 과정, TBC 과정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죠. 이쯤 일 같으면, 이 정도 일 같으면 멋지게 도전해봐도 되겠다. 정말 내 젊음을 걸고 내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사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해오게 된 거예요. 아메이 사업 만날 때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뭔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나에게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선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메이 사업을 만날 때 어떤 필요성이 있었냐 그러면 옆에 그림 있죠. 그죠? 자영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부채가 있겠죠. 나이 30에 뭐 학교 졸업하고 2,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영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은행 부채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 나이에 사업이라고 한다 치면 그게 다 내 돈 가고 가겠습니까? 은행 융자며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 나가고 하는 그런 삶,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희망도 안 보이고 답도 없는 그런 삶, 제 삶을 돌아보면 제일 힘들었던 시기, 그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영사업 하는 시기며 직장생활 다시 시작했던 그 시기, 막막했던 시기. 근데 아메이라는 수단이 다시 왔을 때 어쩌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는 큰 걸 본 게 아니고, 오늘의 저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정도면 컸겠죠, 그죠? 그건 30년 전이었으니까. 아메 사업을 통해 가지고 100만 원만 매달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자를 메꿀 수 있었으니까. 내 삶이 좀 나아지겠더라고요. 그 필요성 때문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알아보는 계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직장 생활이,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꿈이 그랬습니다. 직장은 40대 그만둔다. 뭔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게 되면, 그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고 난 직장 생활을 그만둘 거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또 직장 생활을 하기 싫었던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주택관리사라는 직업도 결국 직장입니다, 직장. 라이선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맞지만 계약으로 해서 뭐 아파트들 여러분 다 사시잖아요, 그죠? 관리소장 아시죠? 이게 이제 그 위탁회사 소속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가지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고, 아무튼 직장이에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삶이 너무 싫어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 그게 탈피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던 사람인데, 아메이 사업을 배제시켜 나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쩌면 아메이 사업이 이게 안정적인, 스폰서링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직장에서 나오는 수입의 2배, 3배가 된다 그러면 어쩌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따박따박 수입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었고, 또 자식들이 있었죠. 뭐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싱글 때 아메 사업을 선택했었는데, 그때는 와이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 30 전의 나이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시는데, 어머님이 어떤 일을 주로 하셨냐 그러면, 제 집이 어디냐, 여기 여천동에 서남동 아시죠? 울산분 다 아시죠? 이제 그때마더라도 그 인근에 보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석유학단지 쪽으로 보면 공장들이, 조그만 공장들이 지금도 많지만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분들 60대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조그만 공장의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청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 그런 이제 노동 일을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뭐 자식 땡들으로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 어머니 그거 좀 안 했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저한테, 진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야야, 네가 돈을 많이 갖다 벌어줘봐라. 내가 일을 하나. 정답이죠. 엄마 입장에서 그 정답이 맞아. 돈을 많이 벌어주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 능력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이자 메꾸고 나도 근근히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내 삶인데, 뭘 해가지고 어머니 노후까지 어머님이 저런 일을 하지 않게끔 용돈을 많이 들을 수 있나?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메라는 걸 딱 알아보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게 된 거지.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제가 살고 싶었던 시간적인 자유, 이 속에서 정말 내가 자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능성을 본 거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메 사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에 이제 오늘 수료 3주차 강의 들으면 이제 수료가 됩니다. 끝이 아니죠, 그죠? 오늘 제 강의 사실은 이론적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 마시고, 내가 이 사업이 내 생에 있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가라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러면 선택이 됩니다. 아메 글로벌 역사가 벌써 뭐 65년, 곧 70년입니다. 검증될 만큼 검증된 비즈니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다 한들, 아닌 게 아니고 진짜 맞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업을 28년째 하고 있지도 않을 거라는 거지. 분명히 맞는 사업은 맞는데,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가라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 변화 속에서,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내가 이 변화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 얘기 이렇게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많이 하고 싶은데. 자, 제가 아메 사업을 선택할 때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봤던 분야가 뭐였냐 그러면 저는 회사였습니다. 다 넣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유통은 과거서 한 20년 전이죠. 그죠?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 분야는 분명히 시대의 대세가 되겠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비전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회사가 하는 얘기 상속이 되고 연금이 되고 이걸 과연 아메이라는 회사가 지켜줄 수 있는 기업인지가 너무 제게는 중요했거든요. 나는 열심히는 할 수 있겠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끝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과연 회사가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가 제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평생 연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든 일이고 상속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걸 과연 지켜줄 수 있는 기업인지가 제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선택이 절대 어긋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큰 어떤 믿음은 우리 1강 때 강의 들으셨죠? Y 아메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공부를 하셨죠? 했나? 안 했나? 기억도 잘 가물가물한 했습니다. 한 거 맞아요. 회사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그러면 정말 뭐 TV만 켜면 유튜브만 열면 늘 나오는 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우리 미래 어떻게 바뀔 건지 요즘 뭐 부모님들 만나도 대화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 미래 직업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일론 머스크는 의사도 아니라고 하죠. 그죠? 그럼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이런 거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나의 직업은, 내 남편의 직업은, 내 와이프의 직업은 앞으로의 시대에 괜찮을까? 이런 것 좀 고민해보지 않습니까? 대화의 어떤 범주 속에 그게 꼭 들어가는 어떤 대화의 주제가 되어버릴 거죠. 말씀드렸지만 나아가서 아이들의 직업까지도 고민하는 현재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는지라 아메이는 너무 괜찮은 회사고 이 사업의 비전도 분명히 맞다고 하는데 이 AI 시대에 그럼 아메이 사업의 미래는 어떨까? 그 답을 요즘 어디 찾습니까? 인공지능에 많이 찾죠. AI에 그죠? 그래서 제가 챗GPT보다는 저는 제미나이가 너무 좋아가 제미나이에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물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제미나이가 이제 PPT를 만들어 달라고 그대로 만들어 준 거예요. 진짜로. 제가 활자만 좀 키우고 보기 좋게끔 한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 아메이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서 PPT 몇 장으로 좀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야. AI가 주도하는 혁신적 비즈니스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초개인화 앨리스, ABO, 디지털 비스, 스마트 공급망. 이거 보면 너무 좋은 어떤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아메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저 그림은 제가 바꿨어요. 그림은 하이테크, 하이터치, 또 가짜 정보가 범람할수록 검증된 사람을 통한 구전 마케팅의 가치는 급상승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아메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공식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데이터가 보태지고 그죠? 여기에 휴먼 신뢰, 사람의 신뢰가 꼽혀지면 성장의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이 답을 매겨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터치도 마찬가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신뢰와 공감, 이 부분이 포인트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결론 마음에 듭니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자, 아메이 미래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AI는 비즈니스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엔진이 되고 사람은 신뢰를 완성하는 심장이 됩니다. 이렇게 멋진 문구를 넣어주네. 인공지능이 거죠. 여기는 스크세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그러면 AI 툴의 효율에 AV의 리더십의 진실성을 곱하면 이렇게 스크세스가 만들어진다고, 성공이 만들어진다고 결론을 맺고 있더라는 거죠. 미래의 주인공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참 AI 기특해. 그죠? 제가 하기 힘든 말 다 하고 있어요. 그죠? 또 한 장의 결론을 만들어줍니다. 요약 및 결론. AI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장벽을 낮추고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멋지게 성장해 갈지, 이 AI 시대에, AGI 시대에, ASI 시대에 얼마나 멋지게 성장해 갈지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너무 신이 납니다. 밖에 어떤 직업군을 갖고 있던 간에 다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메이 사업을 그때 그 당시에 선택했던 저의 미래가, 저의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든든하고
그래서 오늘 DBC 강의 수료하게 되면 아메리카의 미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건데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가 생기죠? 네. 자,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갑니다. 7번 주제가 지속 지원과 후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이게 뭐냐 그러면 팔로업과 팔로스루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데 팔로업, 지속적인 지원은 팔로업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암의 사업을 전달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선택을 하지 않죠.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바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인 우리가 뭘 하냐 그러면 사업 설명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을 결정한 그 과정까지를 팔로업이라 그래요. 개념 정리가 됩니까? 사업 설명하고 난 뒤에 그분이 사업을 결심할 때 그 과정까지 진행을 도와주는 과정을 팔로업이라 그런다는 거. 자, 사업 설명을 들은 분이 거절을 하거나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입장에 있을 때 결정을 돕는 과정이라 그랬죠? 이 부분. 사람은 사실은 사업 설명을 듣고 바로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우리가 돕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로스루는 뭐냐 그러면 사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스폰서분 도와주는 전 과정이 있죠, 그죠? 그 과정을 팔로스루라 그래요. 개념은 정리가 쉽습니다. 팔로스루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쉽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분이 강의하기 이렇게 쉽게 설명 못 드려요. 그죠? 팔로스루 읽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전체 과정을 한번 흐름을 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명단 작성 있죠, 그죠? 이 비즈니스를 누군가의 기회를 전달하는 명단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남과 초대 약속을 하고 사업을 설명을 합니다. 자, 사업 설명하게 되면 532 10명에게 설명을 했을 경우에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과정의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나는 사업은 모르겠고 네가 하니까 그냥 난 시작을 바꿔 쓸게.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런 단순 소비자가 한 5명이 생겨요. 한 3명은 제품 매니아가 됩니다. 애용 소비자.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 소개해주고 제품 너무 좋아. 감동이야. 이런 분들 한 3명 정도 생기고 2명 정도는 괜찮네. 사업적으로도 괜찮네. 수입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2명이 생깁니다. 5-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네트워크를 확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단순 소비자든 애용 소비자든 사업에 관심자든 다 필요합니다. 그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 사업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실은 이제 후원과 관련해가지고 명단을 작성하고 만남과 초대 약속을 잡는 과정이 한 25% 정도의 확률을 갖고 이제 포르테이를 차지한다 그래요. 사업 설명도 25%. 나머지가 그러면 50%죠. 뭡니까? 이 팔로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단순 소비자, 애용 소비자, 사업 관심자가 나오다 보니까 50%의 영역이 팔로스루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 팔로스루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이걸 좀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팔로스루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해놨습니까? 48시간이라는 명제가 있죠, 그죠? 사업 설명 이후에 48시간 내 만남을 가지라고 합니다. 최대한 자주 그리고 규칙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원칙입니다. 사업 설명 이후에 내팽개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 설명을 너무 잘했어. 그 순간에 너무 이 사람이 막 비전도 보게 된 것 같고 너무 좋았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놔두세요.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사업 설명 이후에 다음 약속을 48시간 내에 반드시 가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사람이 부정으로 바뀌면 다시 긍정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했던 사람을 긍정으로 가져가는 게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노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한번 부정으로 바뀌어버렸어. 다시 긍정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노력이 힘들다는 거죠. 팔로업을 잘하게 되면 그 긍정이 긍정대로 쭉 이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개념. 또 처음에 노는 노가 아니다. 최소 10번의 만남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몇 번? 최소입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 긍정의 기운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젖어들게 되거든요. 비전을 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문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노가 처음에 노는 절대 노가 아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 대다수 분들이 처음에 노 했던 분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안 그러셨나요? 여사하셨습니까? 처음에? 옆에 계시는 분은? 여사하셨습니까? 처음 듣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하셨어요? 아니죠. 다 노에서 점점점 발전을 하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스폰서의 팔롭을 통해 가지고 변화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럼 뭘까요? 최소 10번의 만남을 가지고 판단하는 만남의 과정은 사업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 문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한번 사업 설명하신 분이 뭐 부정했다고 누했다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분이 바뀝니다. 팔롭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 나가야 되는데 만나 나가야 되는데 뭔가 사업을 전달하는 우리 입장에서 뭔가 당당한 느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데 누군가 꼬셔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기회를 나누는 일이거든요. 본사에서 만들었던 영상 하나 볼게요. 소리합니다. 저 잘못 끊겼어요. 저 혼자서 음악에 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이런 사람도 아메 사업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파운드 더블 다이브 된답니다. 그게 뭐죠? 이제 잘 되네, 그죠? 영상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물건을 전달하고 판매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끔 그들을 돕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10번, 20번, 100번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기회를 나누는 일입니다. 이 가치를 알게 되면 팔로우이 쉬워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팔롭을 잘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죠? 세 가지 1번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번을 만난다. 2번은 10명의 사람을 한 번 만난다. 3번은 10명의 사람을 10번 만난다. 이 중에 1, 2, 3번 중에
팔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1번. 1번도 있습니다. 자, 1번. 1번도 나왔고, 2번. 3번. 3번이 제일 많네, 그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3번입니다. 팔업을 잘한다, 사업을 잘한다는 이거는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소수의 사람을, 예를 들어 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 나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사업이 뭔가 변화가 있으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환경도 변화되고 때가 있죠, 그죠? 그때가 아직 도래가 안 됐어. 난 1년 동안 계속 그 사람만 만나고 있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하나도 성장이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2번도 마찬가지. 10명의 사람들 한 번만 찔러본 거야. 너 아메 알아? 아메 같이 재보자. 근데 다 반응이 처음엔 노였어. 아무 성장이 없겠죠. 정답은 3번. 10명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도 보면 누가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에 관심 갖고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 소비자가 다시 또 사업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사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주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날 이유가 명확하죠, 그죠? 그들의 삶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만나시면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많이 앉아 계시는 리더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주 안 만나, 많이 안 만나,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자주 많이 만나면 무조건 일이 됩니다. 쉽죠?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게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안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너무 바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온갖 고민하다가 때 다 놓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매번 꺾이는데 우리가 꺾일 때마다 좌절할 수 없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야.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그냥 해야 돼. 그냥 해. 하기 싫은데 그냥 하다 보면 잘 풀려. 운동할 때도 그래.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니까 막 땀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저스트 도 이거 저거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안 돼. 그치? 산을 가고 싶으면 딱 신발을 신으면 끝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답을 공개했죠. 그냥 하면 됩니다. 방향성이 옳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 뭐 나쁜 영향 미칠 일도 아니고, 그죠? 긍정적인 것만 자꾸 쌓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영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등산 갈 때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문산 오를 정도도, 그죠? 고민을 하거든. 갈까 말까 아침 일어나가지고. 근데 여기 그 영화배우 이름 뭡니까? 유해진이겠죠. 말씀했죠, 그죠? 그냥 신발 신으면 된다고. 신발 신으면 가집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메 사업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한 비즈니스이고 가치 있는 일, 비전 일을 맞습니다. 내가 그냥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되셨죠? 또 한 가지 팔업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되는 모습. 많은 사람도 나에 관심을 가져요. 아메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저 친구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과연 되나? 이걸 지켜보는 거라. 저는 제 얘기를 잠시 드릴게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주택가일 사료를 할 때 선택을 했었는데 그 전에도 아메이가 2번이나 더 왔었습니다. 95년도에도 한 번 왔었고 96년도에도 왔었고요. 97년도 오고 공부하다 98년도에 사업을 선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서쳐 갔는데 세 번째 왜 선택을 했냐 그러면 첫 번째 아메이 하는 친구가 왔었습니다. 제가 제양사업 할 때였거든요. 데몬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싫지 않아요, 그지?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절을 했죠. 그래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야 이거 안 된다. 그런 걸 떼차라 뭐 이런 거죠, 그죠? 편한 친구니까. 감사하게도 그 친구 몇 달 뒤부터 아메이를 그만뒀습니다. 그 제가 본 아메이 사업은 하다 그만두는 일이죠, 그죠? 제가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왔던 아메이도 그때 자영사업 할 때인데 제가 복사기를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그 대리점 사장님 모셔가지고 AS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뭐 AS 공구를 안 가져오고 정장찬에 모셔가지고 007 가방을 여는데 아메인 거라. 그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장님 이제 하냐고 이거. 내 친구 몇 년 하다 그만뒀다면서. 제가 봤던 건 몇 개월 잠시 하다가 그만둔 건지 제가 부풀리죠, 그죠? 막 이래 이제 침서봉대 부풀려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벌 사다 그만 환불 간 거지 왜 하냐고. 감사하게도 그분도 좀 해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저 말이 먹힌 거잖아. 그래서 제가 봤던 모습은 아메이 사업을 잠시 찔러보다 그만둔 모습만 본 거예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1도 없었겠죠. 근데 세 번째 왔던 아메이는 달랐습니다. 제 사무실에 친구가 고진 와요. 그러면서 뭐가 됐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이해하기 전이었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핀이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PT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간 안에 조금씩 변화가 됐겠죠. 3%도 됐을 거고 6%도 됐을 거고 9%도 된 거야. 그 친구는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됐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서서히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친한 친구가 하니까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죠? 나의 바운더리에서 넘어간다는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불안해. 뭐가 됐다고 하니까 저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뭐가 됐다고 하는 그 어떤 팔로업이 아메이 사업을 제가 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시고 누군가에 알려보시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니 되고 온다고. 니 다이아몬드 되면 내가 할게. 이런 분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나를 지켜봐요.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되는 모습들을 점점점 보여드리게 되면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나와 함께하게 된다는 거. 그거 철칙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사람 자주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분은 늦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알리다 보면 누군가는 나와 같이 사업의 파트너가 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생기겠죠. 결과가 나와. 3%가 돼도 자랑하세요 가서. 그 친구 3% 잘 모르잖아. 6%가 돼도 자랑을 하세요. 되고 있다고. 9%가 돼도 BF가 돼도 자랑을 하세요. 되고 있다고. 되는 사람 맞다고. 그러면 상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진짜거든요. 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팔로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기 위해서라도 더 자주 많은 사람을 만나면 되겠죠. 그게 팔로업의 요령. 자, 숙지되셨죠? 자, 심플하게 더 자세한 게는 또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또 상세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팔로업. 한 가지 주제인데 벌써 30분 지났어요. 자, 팔로업이 없으면 사람은 일회성 판매와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고 제대로 된 팔로업이 있으면 자산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 결론을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전달하는 모습 보고 하는 판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자주 만나고 하게 되면 팔로업이 하나의 자산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지속지원과 후원 같은 내용을 정리했는데 AI가 이렇게 성공 체크리스트, 지속지원과 후원과 관련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나는 사업 설명 후에 48시간 이내 다음 약속을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체크를 해보세요.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이걸 잘하고 있다 그러면 팔로업이 잘 되고 있다는 반정입니다. 되셨죠? 자, 뒤에 계신 리더님들도 체크리스트를 한번 더 확인해보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키우기. 사업 키우는 네트워크의 볼륨을 키우는 겁니다. 자, 기본은 내가 제품을 애용하는데 시작을 하죠. 탱커에 배우셨죠. 제품 애용을 할 이유가 있죠. 품질이 너무 좋아. 가성비, 가심비, 가안비까지도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100% 만족 보증돼. 내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캐시백 때 기회도 되고, 그죠? 애용한 제품이 사업의 아이템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내가 아메이 마트 쇼핑몰의 사장이기 때문에 내 제품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제품을 애용하다 보면 내가 감동이 생기고 이 제품을 누군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소비자를 만들기를 한번 해보세요. 한 15명, 25명. 이건 탱커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하다 보면 사업의 비전도 전달할 수 있는 타임이 오겠죠, 그죠? 물론 사업 설명을 먼저 하고 사업 비전을 먼저 설명하고 소비자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비자에서 출발해서 사업 설명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꼭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사업이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자, 사업 설명을 한 달에 10명, 3개월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30명 정도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맞지 않나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30명 정도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1000만년 도전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첫 단계 핀, BF 9% 달성하는 거, 3% 세레그 나는 9%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 BF를 도전을 하시는 거고요. 이 30명 사업 설명을 집중해서 팔로업을 해보세요. 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15에서 한 3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발생이 되고 한 5만 원 상당의 선물도 주어지죠.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나 BF 됐다고 자랑하세요. 자랑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BB 도전하는 겁니다. 브론즈 필드 15%죠, 그죠? 내가 15% 400만 포인트 이상의 볼륨이 되고 6% 레그가 세레그가 있는 거죠. 한 150만 원 정도까지 수입이 가능한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 1000만 포인트 SP에 도전이 되겠죠, 그죠? 한 250만 원 정도까지의 캐시백이 가능한,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건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가능했냐고 하냐 그러면 사업 설명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걸 반복하는 게 네트워크의 확장의 키포인트라는 거. 사큐기의 핵심도 이거죠, 그죠? 저런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내 주변에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죠? 다른 지인들 통해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의 확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도 보면 성공 체크리스트에 보면 매달 명단을 추구하고 주당 목표만큼 숏오픈을 진행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르쳐준 체크리스트입니다. AI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인공지능도 알아. AI도 안단 말입니다. 사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사업 설명하라고 답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하시면 돼요. 하시면 네트워크의 볼륨이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니 결과가 없는 거죠. 뒤에 듣고 계시죠? 네, 그죠? 자, 9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시스템과 툴. 자, 시스템은 뭘까? 누구나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복제의 틀을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시스템, DB 시스템에 지금 여러분들 입과해 계시죠, 그죠? 시스템 틀에 지금 여러분들 조인을 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왜 필요한가? 팀워크를 발휘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사업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멘은 들어서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게 될 거고, 그죠? 이러쿵저러쿵 부딪히다가 실패에 직면을 하겠죠, 그죠? 또 혼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팀워크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아무 결과 없이 실패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됐고 완성이 된 거거든요.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고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또 누군가가 그 배웠던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일을 반복하는 거고, 여기 마지막도 그죠? 이런 문구가 있죠?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우에서 시작한다고. 처음은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수능하시고 시스템에 조인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글드림 그룹은 탱크와 시스템, 또 너치한 볼트 12가지 성공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죠. 또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밟아나갈 성공의 시스템 8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리 이글드림의 8단계 성공 시스템 이렇습니다.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있죠, 그죠?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성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DBC 과정이 있죠, DBC. 자, 벌써 DBC 수료와 동시에 3단계까지 왔어, 3단계.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3단계가 됐어요, 그죠? 이제 한 단계 탱크화부터 시작하는 탱크화 미팅부터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스폰서분들이 안내를 할 거거든요. 탱크화 미팅에 참석하시라고. 그러면 4단계까지 진입을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 밟아 나가시면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단계가? 궁금하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걸 드리면 완벽한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성공해 왔던 길로 안내를 할 거니까요. 자, 이걸 드린 그룹이 이런 어떤 성공했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국 최대의 그룹이 됐습니다. 단일 그룹 최대의 무출.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룹이라고 칭하는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성공자 수, 회원수 최대의 어떤 그룹이고 한국하면 매출의 20% 포지션을 차지하는 전국 그룹을 성장했습니다. 최고의 그룹에 여러분들이 명문가에 조인을 하신 거야.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에요, 복. 자, 전국 네트워크 그룹. 저는 울산에 사업을 하지만 이 DBC가 전국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부터가 다 열리고 있어요. 타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조인만 시키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전국에 다 쫓아다닐 수 없다 아닙니까? 한날에 그것도.
자연스레 이런 시스템을 조인되게끔 안내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전국 네트워크의 파워입니다.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마음에 드시죠? 내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시죠? 네. 자, 이런 이글드림 그룹에 여러분들 오신 거 환영하고 박수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치고 할까요? 자, 이 시스템과 툴 다음 단계입니다. 아니, 다음 단계 아니죠. 사업 보조 자료는 이제 시스템을 얘기했고 사업 보조 자료를 얘기합니다. 사업 보조 자료는 뭐냐 그러면 툴의 얘기인데 책, 음원, 제품, 아메이 사이트, 유튜브, 아마그래, 머치버 다양한 어떤 보조 자료들이 있죠. 이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 다양한 미팅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미팅을 또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 또 스폰서도 너무나 든든한 툴이 됩니다. 스폰서는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기도 하고 팀워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폰서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스폰서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과정까지도 스폰서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스폰서 스폰서 손을 꼭 잡으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스폰서의 역량대로, 스폰서의 노력대로, 정성대로 여러분들 성장해 나갈 거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80대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핀이 되신 분이 계세요. 80대 어르신인데, 제 파트너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이제 아미 행사 중에 내셔널 컨벤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한해개념도 끝나고 뉴핀 분들 초대해서 행사를 하죠. 그 장면을 보여드리는데 이때 24년도입니다. 재작년이죠. 1년 몇 개월 전에 무대에 서서 주인공이 되신 어르신 모습을 내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걸 내가 왜 보여드릴까요? 자, 80대 어르신께서 아버님 세대의 사업을 하시려 그러면 우리처럼 전국을 뛰어다니시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체력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그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렇죠. 스폰서님 아들입니다. 아들. 다이아몬드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님 한 역할이 뭘까요? 그러면 누군가 소개를 시켜줬겠죠, 그죠? 전화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나봐라 이런 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진행을 아들이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파운더스 PT가 되셨어요. 여행도 오시고 보여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리더님, 능력 있는 리더님들이 이렇게 많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합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느낌이 없나요? 자, 스폰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공의 키를 잡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재밌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툴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스폰서도 훌륭한 툴이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다. 지금 나 혼자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스폰서 든든한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시스템과 사업 보조 도구에 대해서 성공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매일 도구를 활용하며 미팅에 100% 참석하는가부터 체크해 보시라고 합니다. 이 미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결정하신다 그러면 안내를 또 하실 거예요. 다음 미팅도 안내할 거고 다음 DBC도 안내를 할 겁니다. 나는 배웠는데 뭐, 다 아는데 뭐. 이 자체를 갖는 순간부터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업이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안내해 주는 대로 계속 조인하시게 되면 훌륭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최적의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리더가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10분 네트워크의 균형. 네트워크의 균형은 지금 별로 할 게 없으면 이 정표 한 장으로 끝낼게요. 네트워크 뭐 균형을 잡을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그죠? 입고 하신 분들은 자, 내용만 이해합시다. 자, 넓이. 옆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는 위스라 그러는데 수익성과 관련됩니다. 수입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옆으로 많이 펼치면 같은 매출의 볼륨이라도 수입이 큽니다. 또 이렇게 뎁스라 그러죠. 깊이를 대가는 거는 지속성과 안정성,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균형적인 거는 뭐냐 그러면 위스와 뎁스의 조화죠. 그죠? 수입도 커지고 조직도 안정적이고
맨 우측에 있는 우측이죠. 맨 우측에 있는 저런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위스와 뎁스의 균형을 만들어가면서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면 된다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은 뭐 펼칠 만한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사업 설명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때 여기에도 여러분들 스폰서의 조언을 받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룹은 수익을 위한 너비와 안정성을 위한 깊이가 조화로운가? 라고 인공지능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이것도 이해가 되기 쉽죠? 아주 쉽습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11번 의사소통 방법. 자, 의사소통의 첫 번째는 이제 경청하기. 이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자. 상대의 말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면서 경청을 하는 겁니다. 경청이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상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경청이 힘들어요. 그냥 노가다가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져. 근데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갖게 되면 재밌어지죠. 그죠? 경청이 된다는 거죠. 어떤 대화든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경청이 쉬워집니다. 그냥 경청하라 그러면 그게 잘 안 돼. 내기하고 싶죠. 그죠? 이 부분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 공감 표현하기. 아, 그래서 정말? 리액션을 해주면 그 상대도 신나겠죠. 그죠? 내가 대화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는 그냥 무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재미없어질 겁니다. 그죠? 또 마음을 열어줄 질문을 하자. 상대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 사업을 하다 보면 좀 힘든 경우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말 많은 사람을 만나도 힘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들잖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이게 제가 그런 사람 몇 번 만나봤는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와이프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남편분이 되게 소극적인 분. 근데 아메이 사업을 반대를 해. 부정하고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뭐 팔로우를 위해서 뭐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분들의 마음의 벽이라기보다는 그죠? 입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관심사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말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사람 직업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정보를 내가 듣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현장 일을 하든 사무직에 다른 직종에서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하더라고요. 말문을 떼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소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겁내하지 마시고 말문을 닫아버리는 사람과 만났을 때도 겁내하지 마시고 상대의 관심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된다는 거. 또 핵심 팩터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 그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핵심 팩트가 뭔지. 우리 뭐 여자분들 뭐 이렇게 그 아이들 얘기, 남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이게 뭔가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뭐 흉보는 것 같고 남편 흉보는 것 같은데 내면은 그게 아닌 게 많죠. 그게 흉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너 신랑 좀 걸쳐 막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에 다음 만남 안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 그래도 너 신랑 너무 이러면 좋지 않냐고 이렇게 좋은 쪽에 얘기하게 되면 그긴 걸치라고 얘기 나온단 말입니다.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청은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 하라는 얘기 없죠, 그죠? 경청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 한자의 뜻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경청의 대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성공 체크 포인트가 있죠. 미인대칭 한 번 더 하는 거.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미인대칭 많이 들어보셨죠? 웃으면 됩니다. 인사 먼저 하면 되고 대화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칭찬하자. 상대의 마음을 여는 기적 같은 묘약이 미인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 의사소통 방법은 미인대칭 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나의 표정은 항상 미소를 띠는지 상대방과 대화 시에 내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는지 질문을 해보세요. 내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상대는 나를 싫어합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정보다 정말 그렇거든요. 자, 아메이라는 정보가 전달될 때 그 상대방은 아메이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그다지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정이 뜨거워. 너무 좋아. 쏟아보세요, 내 말을. 다음에 그 사람 내 안 만나려고 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내 얘기를 적게 하고 그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체크 포인트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답을 내리고 있네요. 자, 의사소통. 요것도 하나 제가 끼워 넣었는데, 스폰서 파트너의 의사소통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정기적인 상담을 계속 해나가세요. 스폰서분들과. 상담도 탱커할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왜 해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스폰서 파트너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끈끈한 유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을 해나가시고, 스폰서 파트너도 마찬가지. 파트너의 동기부여를 돕는 코칭 대화를 많이 하시고 경청과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정보 전달도 마찬가지. 이 말도 참 문구가 멋있네요. 긍정은 아래로, 고민과 문제는 위로 전달하라고. 해답을 찾을 거니까, 그죠? 파트너 한 분 한 분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죠? 혹시나 사업적으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체크리스트. 나는 주관 대신 시스템과 데이터에 기반해 스폰서와 정기적인 상담을 하는가? 뒤에 계신 분들 상담 잘하고 계시죠? 나 정말 잘하고 있다. 손을 안 드시네. 이러면 교육이 안 돼요. 앞에 그래 손 이제 많이 드시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을 드신 분들처럼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분 왔습니다. 자세와 자기 이미지 관리. 성공은 방법 1%. 방법은 이렇게 배워보시고 경험 계속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머지 90%가 자세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세는 외적 자세가 내적 자세가 있는데, 외적 자세를 본다 그러면 외적 자세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겁니다. 잘못된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무려 48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림을 보면 메르디안이라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첫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딱 4초 만에 첫인상이 80%가 결정이 된대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대충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스캔이 돼버리는 거야. 딱 4초 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첫 인사할 때 딱 4초 만에 그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한 30초에서 40초만 딱 지나버리면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표할지 않을지 결정을 한다는 거지. 정말로.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나의 첫 이미지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5%는 시각, 38%는 말투, 목소리, 밝은 목소리, 그죠? 은은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또 말의 내용은 7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단정한 외모와 복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사악가다운 말투, 신뢰의 이미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 얘기, 제가 시간이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괜찮죠? 1시간입니다. 원래는 이제 12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5분만 더 쓸 수 있습니다. MBC 아나운서 중에 제 친구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딸이 개인 인스타를 보게 되면 그냥 20대 아가씨야, 발랄한 아가씨. 아나운서 같은 느낌 잘 안 나. 그냥 아나운서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아나운서 앵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프로페셔널 하거든요. 와, 놀라운 변신이야. 그 이미지 변화가 너무 달라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친구 가족 여행을 삿포로 이제 여행을 갖고 이제 올렸던데 인친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저 엄마가 친구라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딸내미 때문에 이제 호강호가 온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사진에 나온 모습은 연판 여러분 가정에는 딸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복 입고 평안하게 있으면. 근데 아나운서로 뉴스 앵커로서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달리 느껴진다는 거죠. 외적인 이미지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나운서의 복장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리더님들은. 그죠? 남성 리더님도 사업자다운 복장을 하시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전달하는 아메이사에 달라지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내적 자세,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자세, 열정적이고 당당한 자세, 그죠? 끈기 있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다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사업의 내적 자세인데 사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 긍정적인 자세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긍정적인 자세, 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해야 될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업 안 된다고. 내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 된다에 함몰될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나가면 다 그만두더라. 내가 옛날 그랬듯이, 그죠? 저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다 그만둔다고. 사장님 그거 왜 하냐고. 다 그만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만 안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 얘기도 참 예매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니나라고, 니나라고. 참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저도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니나라고, 니나라고. 이걸 처음 들을 때 느낌 니나라. 두 번째 또 들어요. 니나라. 세 번째 니나라. 한 세 번, 네 번 듣게 되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나에게 사업을 추천했는데 너에게 맞으니까 네 보고 하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 생각을 바꾸면 답이 나옵니다. 네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추천한 거잖아. 그게 긍정의 자세입니다. 또 돈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돈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이거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정말 아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연봉 한 2천만 최소 이상 가르치는 분이 전국에 5천 명이 넘어요. 제대로 사업하시는 분이 몇 명 될까요? 전국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코어 리더라고 하는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10,000명, 20,000명씩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 속에서 아메 사업을 하셔가지고 연봉 한 2천만 원, 월 한 200 정도 버시는 분이 5천조가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지 확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하면 다 되는 사업. 그죠? 그래서 매번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될 것 이게 이제 긍정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될 것만 떠올리고, 그죠? 뭐든 성공하는 사람은 안 될 것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할 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되셨죠? 자, 자세 이미지 관리. 하나의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정했는데, 많이 뵙던 분이 계시죠? 이분이 누구신지 모른다? 모르시는 분 계시네요. 그죠? 우리 이글린 그룹에, 저희가 속해 있는 이글린 그룹의 최고의 탑 리더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윤영미 리더님인데 너무 멋있죠? 윤영미 님 인스타의 사진을 제가 도용을 좀 한 겁니다. 허락 안 받고. 체크리스트.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하고 싶은 함께 사업하고 싶은 매력적인 리더의 모습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네. 자, 성공을 위한 핵심 실천 요약 정리.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인공지능이 정리를 한 겁니다. 지속 지원, 48시간 내 팔로우를 하고 사업 확장, 쇼더 플랜 하라고 그죠? 시스템에 조인 하라고 하고 균형 성장을 위해서 넓이와 깊이를 조화를 만들으라 그러고 상호 소통을 위해서 상담을 하라 그러고요. 또 이미지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성공을 위한 핵심 실천 요약 정리입니다. 그죠? 자, 강의는 본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직도 자신 없습니까? 나 안 될 것 같고 용기 없습니까? 도전해 보려니까 자신 없고 혹시 그런 분 다 자신 충만하십니까? 될까 말까 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몇 장의 어떤 사진하고 영상 하나만 보여주면 마무리할까 싶은데 저는 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 혼자서 이렇게 뭐 에베레스트나 스위스 뭐 알프스를 오르고 이런 건 꿈도 못 꿨던 사람입니다. 용기도 없고, 그죠? 근데 저희 탑리더님이 산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분들께 제안을 한 거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용기를 낸 거죠. 혼자 아닌 같이니까, 팀이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는 스위스 알프스를 몽블랑을 올랐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어떤 시간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에베레스트 등반도 했었고요. 자세히 찾아보면 제 사진도 있습니다. 그죠? 뭐 몰골이 좀 뭐 엉망이겠지만, 그죠? 그도 중국 내륙에 있는 호대엽 옥령술산도 트레킹을 했었고요. 다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에요. 고소도 느끼면서, 그죠? 근데 이런 산들도 마찬가지. 여기 최근에 갔다 온 거는 2024년도죠, 그죠? 맞네, 그죠? 후지산, 일본 후지산도 등반했었고, 그죠?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산들이에요. 너무 높고. 근데 팀이기 때문에, 팀워크 있으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스폰서님이 계시고 함께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와닿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아메이 사업 진짜 그렇습니다. 함께니까 가능합니다. 함께니까. 혼자면 힘들거든요. 밖에 나가면 지금 찬바람처럼 사람들도 따뜻하게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해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 있으면 힘이 납니다. 팀으로 같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용기 내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듯이 그죠? 그래서 영상 시간 없이 통과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하고 나서 시작할 거라고 한다 그러면 해골바가지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생각했을 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저 끝에 갈 겁니까? 해골바가지? 괜찮은데 끝까지 갈까 저까지? 그거 아니죠, 그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고. 자, 이게 그 마지막 장표인데 91년도에 한국 아메이가 첫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그때 아마그램 아메이 소식지입니다. 나와 있던 실렸던 시입니다. 올해가 2026년도 시작하고 1월 첫 디빗이 아닙니까? 그 첫 시작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년도 첫 해에 디빗을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의 구절을 읽혀드리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 이과생 한 분께 한번 읽어드리라 그렇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새 출발. 아시나요, 이 느낌? 설레임에 겨워 당신에게는 감출 수가 없어요. 빛나는 예감으로 첫 발을 딛는 나의 새로운 길. 훗날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꿈과 땀을 건 나의 선택은 내 삶의 풍요를 가져왔다고.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알아봤더니 아메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 삶에 정말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미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료 축하드립니다.